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뜨셨습니까? 새벽 1시, 3시, 5시. 시계를 보며 한숨 쉬고 이불을 고쳐 덮고 결국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좀처럼 잠들지 못한 채 그렇게 또 새벽을 맞이한 분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밤을 반복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3, 아직도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 이동철입니다. 50년 넘게 내과 병원에서 진료를 해오면서 참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밤에 두세 번씩 깨요. 나이 드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고 나면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여요. 그리고는 덧붙이듯 그래도 뭐 그냥 참고 살죠 뭐. 그런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의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경고등이 켜졌구나. 밤에 자주 깨는 것, 단순한 불면증이나 노화의 결과라고 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쳐선 안 됩니다. 심장은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신장은 밤새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뇌는 수면 중에 스스로를 청소하고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이 끊기고 반복해서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건 단지 피곤하다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고장이 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밤에 자주 깨는 것 하나만으로 심각한 질환을 미리 발견한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고 수년 뒤 큰 병으로 이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가장 진솔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몸은 말은 하지 않지만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면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고 진료한 사례를 바탕으로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이 어떤 병의 신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신호를 어떻게 감지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의학적인 근거와 함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잠 잘 자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수면이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심장은 안정을 되찾으며 면역은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이 시간이 끊기면 회복도 멈추고 그 여파는 낮의 피로, 기억력 저하, 감정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곧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기, 그게 바로 노년입니다. 그래서 자꾸 깨는 잠을 그저 그런 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작지만 절실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면 중 깨는 것이 몸에 어떤 신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면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자는 동안 자꾸 눈이 떠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잠이 얕아졌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쉬지 않고 온몸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이 약해지거나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면 중 뇌와 근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뇌가 스스로 잠에서 깨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신부전을 겪고 있는 환자의 70% 이상이 수면 중 자주 깨어나는 현상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고령층에게 흔한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면 혈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빠르게 뛰며 심박수와 혈압이 요동칩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5배, 뇌졸중 위험이 3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야간 심부전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심장의 기능 저하가 밤 시간대에 수면을 방해하는 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자는 도중 자주 깨어나고 아침에 피곤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7세 강석진 어르신은 매일 새벽 2시에 눈이 떠져서 고생하시던 분입니다. 밤에 그냥 잠이 달아나 버립니다. 한 번 깨면 두세 시간은 뒤척이게 돼요.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혈압과 경도의 심부전, 그리고 경미한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강 어르신께는 다음과 같은 생활 개선을 권해드렸습니다. 먼저 나트륨 섭취를 줄이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국물 음식이나 절임류처럼 짠 음식을 피하고 가능한 한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를 너무 늦지 않게 하시고 식후에는 가볍게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밤에 잠드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을 권했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내쉬며 배에 힘을 주는 방식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용 중인 약의 시간도 다시 조정해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복용하는 심장약이나 이뇨제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여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강 어르신은 잠이 훨씬 안정되셨고 새벽에 눈이 덜 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도 밤중에 자주 깨시고 이런 증상을 느끼신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두근거림이나 땀, 답답함이 함께 느껴지거나 낮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느낌이 있다면 혹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하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심장 건강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심장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단순히 잠이 얕아졌구나 생각하셔서 병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심전도, 24시간 혈압 검사, 수면 다원 검사 등을 통해 심장 기능과 수면 중 호흡 상태를 함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전립선이 커지면 밤잠이 자주 끊깁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 중에선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소변이 잦아진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 때문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바로 위에 위치한 방광을 눌러서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밤에도 자꾸 요일을 느끼게 되어 수면이 반복적으로 끊기게 됩니다. 특히 고령 남성의 경우 하루 한두 번이 아니라 밤에 3번, 4번 화장실에 가는 일이 흔해지는데요. 이렇게 자주 깨다 보면 뇌는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침에도 피곤함이 남아 하루 전체의 컨디션에 영향을 줍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60% 이상이 야간요 증상을 겪고 있고 7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져서 2, 3회 이상 화장실에 간다는 응답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의 환자 74세 김태환 어르신도 밤에 3번 이상 화장실을 가며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밤잠이 끊기니 아침에도 멍하고 낮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단 결과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었고 방광도 긴장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시며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되 오후 7시 이후엔 조금씩 줄이자고 했습니다. 목이 마르더라도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하루 중 나눠서 자주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와 이뇨 작용이 있는 녹차, 커피, 탄산음료 등은 오후엔 피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방광을 자극해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단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소변 자주 보는 거지 하고 넘기시기 쉽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좋은 질환입니다. 김태환 어르신은 3개월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고 다시 금방 잠이 듭니다. 낮에도 덜 졸리고 하루가 한결 편해졌어요. 혹시 여러분도 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시나요? 또는 낮에도 잔뇨감이나 시원치 않은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이럴 때는 그냥 물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수면 방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진짜 숙면이 찾아옵니다. 셋째, 혈당이 불안정하면 잠을 설치게 됩니다. 밤에 자주 깨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자다 보면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당뇨병이 원인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문제를 넘어서 수면의 깊이와 연속성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고혈당 상태에서는 몸이 남는 포도당을 배출하기 위해 소변량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야간뇨 증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고 한번 깼다가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걸리죠. 반대로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오면 땀이 나고 식은땀, 두근거림, 불안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몸이 놀라듯 잠에서 깨게 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저혈당이 흔합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70% 이상이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저의 환자 69세 정혜숙 어르신이 딱 그랬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땀이 나고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새벽에 자주 깹니다. 처음엔 단순한 갱년기 증상이나 불안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밤새 혈당이 내려가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렸습니다. 우선 취침 전 공복 상태로 잠드는 걸 피하시고 필요하면 작은 간식 예를 들어 삶은 달걀, 견과류, 반개 정도의 바나나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침 전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지만 저혈당이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이런 간단한 간식은 혈당을 안정시켜 새벽에 갑작스럽게 당이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도 조절했습니다. 당뇨약을 언제 어떤 식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야간의 혈당 변동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중 각성과 혈당 변화를 함께 추적할 수 있도록 간단한 수면 기록과 혈당 수치를 체크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후 정혜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덜 깨니까 다음날 아침이 달라요. 하루가 가뿐하게 시작돼요.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자주 깨시거나 자다가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신다면 혈당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혈당은 잠자는 동안에도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 흐름이 불안정하면 몸은 잠들 수가 없습니다. 당뇨를 잘 관리하면 숙면이 따라오고 숙면을 잘 취하면 혈당도 더 안정됩니다. 잠과 혈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넷째, 마음이 지치면 잠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잠은 분명 충분히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새벽에 꼭 한 번씩 눈이 떠져 다시 잠들기 어렵다.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수면 패턴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고 그 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잠들기 어렵다는 분들은 의학적으로 새벽 각성형 수면 장애라고 불리는 우울성 불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20%가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면 문제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은퇴,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와의 거리감,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마음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런 정서적 변화는 뇌 속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어 수면 리듬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저의 환자 중 72세 유정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밤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나서 잠을 설치고 새벽엔 그냥 눈이 떠져요. 이젠 이게 습관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료를 통해 살펴보니 남편과의 사별 이후 일상에서 소통이 거의 없었고 매일 TV만 보며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니 정서적 에너지가 점점 소진되셨던 거죠. 저는 유정자 어르신께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먼저 하루에 15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햇빛은 기분 조절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자극하고 밤에는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TV 대신 라디오나 음악, 조용한 독서를 권유했습니다. 수면 전에 자극적인 화면이나 뉴스 대신 마음을 가라앉히는 활동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밥을 잘 먹었구나.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좋네. 오늘도 전화 한 통 받았네. 이런 작고 소박한 기록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의의 상담이나 가벼운 약물 치료도 병행했고 유정자 어르신은 2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새벽에 깨도 마음이 덜 불안해요. 오히려 아침이 기다려지는 날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밤마다 잡생각이 많고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눈이 자꾸 떠지는 그런 밤들. 그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깨어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변과의 대화, 소소한 감정 기록, 하루 한 번 햇볕 쬐는 루틴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잠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면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깊은 잠은 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가지 실천 팁은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수면 환경을 정비하십시오. 잠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해야 하며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 TV, 태블릿은 잠들기 1시간 전엔 반드시 꺼두셔야 합니다.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눈은 감았는데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침대는 오직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식사를 하거나 책을 보는 시간을 줄이면 뇌가 침대를 자는 공간으로 인식해 수면 반응이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둘째, 일정한 수면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셔야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서카디안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 리듬이 흔들리면 멜라토닌 생성이 불규칙해지고 수면이 점점 얕아지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주말에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 마세요. 오히려 평일보다 30분 이내로만 조정하셔야 리듬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셋째, 낮 활동을 늘리십시오.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고 이게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최소 20분에서 30분 이상 햇볕 아래 걷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우울감 완화, 혈당 안정, 심장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니 수면의 질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활력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매일 오전 10시에 공원 산책을 20분 하신 이후 불면 증상이 2주 만에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햇빛을 보니까 마음이 환해지고 밤에는 더 쉽게 눈이 감겨요라고 하시더군요. 넷째, 잠들기 전 마음과 몸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은 자극이 아닌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 또는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도 좋습니다. 이런 따뜻한 자극은 뇌의 휴식을 유도하고 체온 리듬을 조절해 줍니다. 또한 라벤더 오일이나 허브차, 은은한 음악이나 조용한 독서를 통해 감각 자극을 차분하게 낮춰주는 활동을 하시면 뇌가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TV 뉴스, 스마트폰, 인터넷 기사처럼 자극적인 정보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다섯째,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밤마다 불안한 생각에 잠이 달아나는 이유는 우리 뇌가 낮 동안 소화하지 못한 감정을 밤에 몰아서 처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한 가지만 써보세요. 밥을 맛있게 먹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햇살이 좋았다. 그 어떤 소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정리하면 뇌는 안정을 회복하고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섯째, 식사와 수면 사이의 간격을 지켜주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속 쓰림이나 더부룩함으로 각성을 유발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바나나, 견과류 한 줌 같은 음식을 간단히 드셔보세요. 이들 식품은 트립토판이라는 천연 수면 유도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일곱째,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해 보세요. 고혈압약, 이뇨제, 일부 통증약이나 심장약은 수면을 방해하거나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변경하셔야 안전합니다. 또한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자연 수면 유도 루틴을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여덟째, 수면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몇 시에 잠들고 몇 번 깼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를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서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며 패턴을 보면 원인을 찾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심장이, 전립선이, 혈당이, 그리고 지친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전립선 비대증, 당뇨병, 우울증 같은 질환이 밤잠을 깨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숙면은 노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잠자는 동안 회복이 일어나고 뇌가 청소되고 면역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 회복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수면 루틴을 조정해 보세요. 환경을 정비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감정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것, 그 작은 준비들이 쌓여서 다시 깊고 평안한 밤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밤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늘 곁에서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